그리고 요거 뭐냐면은 감각운동 통합검사예요. 이게 IM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에 지금 손에 트리거를 끼고 있어요. 이건 발 트리거, 손 트리거, 여기는 헤드셋을 쓰고 있거든요.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요.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화면이 보이면서 숫자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고로 이제 1초를 가지고 1000으로 나누어서 1초를 맞추는 거예요. 1000분의 1초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집중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걸 못 맞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정확도를 맞춰야 되느냐? 1000분의 20이 우리 연구소에서 목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허용하는 목표가 있어요. 16세 이상은 그래도 적어도 41은 해야 된다. 1000분의 41 정도는 맞출 정보를 빨리, 이 정도는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라 할지라도 보통 한 65 정도로는 속도로는 맞춰야 된다는 게 있는데, 여긴 지금 28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춘 거예요. 이거 정보 처리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잘한다는 소리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IM이라는 기계거든요. 근데 정보가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고 그걸 순서를 정리해서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온 정보를 빠르게 그 반응을 해가지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순서를 정하고 해서 두뇌의 정확도랑 타이밍을 가지고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과 귀의 그런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도 하고 훈련도 하는 그런 훌륭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IM은요, 그 손해와 학습 능력, 그거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연관되어서요, 생각의 속도를 가지고 조절하는, 조절하고 그 담당하는 신체 움직임 있잖아요. 그거를 담당하는 전정기관하고 연관되어서 학습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 능력에 매우 중요한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 정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들어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보를 처리를 얼마나 우리 친구가 빨리 하는지, 자, 이런 검사도 들어가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전정감각 검사예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빨간 판 있죠? 요 밑에 원판 같이 생긴 거, 반원판 밑에 있는데, 요 밑에는 560개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 그 몸에 있는 그 뇌에서 내 몸의 머리랑 이런 거에 있는 움직임을 굉장히 미세하게 민감하게 감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똑바로 한번 서 있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들한테도 한 번 시키기도 하거든요. 서 있어 보세요 하고 하면은 분명히 본인은 똑바로 서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밑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뭐 근처. 사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뇌가 지금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 뇌가 인지하는 내 몸의 중심인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지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전정감각이라는 게 뭘까요? 전정감각은 귀 속에 있어요. 근데 귀 속에 있는데 귀는 어디 있죠? 머리에 있죠.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머리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는 그 운동감각 기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전정감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검사가 들어가고요. 아까 읽기 능력 검사 들어간다 그랬죠? 자, KWCPM 그거 말고도요, 우리는 이제 리드라이저라는 걸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고글을 썼어요, 이 친구가. 여기 앞에 보면 양쪽 눈에 미세한 그런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카메라가 있어요. 이 마이크로 카메라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해보신 분? 네. 해보셨죠? 예. 분명히 선생님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뒤로 가셨나요? 안 가셨죠? 쭉 읽었어요. 머리는 안 움직이고 쭉 읽었는데 결과는 어떻죠? 가다가 멈추고 돌아가고 뒤로 가고 한참 서 있다가 다시 뒤로 가고 막 이러죠. 예. 왜냐면 이것도 굉장히 이제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감지해가지고선 내 읽기의 패턴을 가지고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속도로 얼만큼에 뛰어서 읽는지, 몇 글자씩을 읽는지, 자, 요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읽기의 그런 패턴과 능력을 가지고 속도 이런 거, 그리고 얼만큼이나 쉬어서 읽고 있고, 내가 잘 모를 때는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뒤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인지를 못해도. 그래서 그런 읽기의 패턴은 어떤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면 검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지면 검사에서 청취력 검사 있었죠. 그
듣기라는 거는요, 사실 듣는 것만 가지고도 기분 나쁠 때 있죠. 말만 들었는데도. 예, 정서도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건요, 그 듣기라는 청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듣기 능력만은 아니에요. 이것만 검사를 했는데 이런 프로파일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는 이런 거는요, 생활에 대한 생활 소음에 대한 민감도를 얘기해요. 여긴 내 신체와 그런 전정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그 눈과 뭐 이런 협응, 귀와 협응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체랑 듣는 기관이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가 이 프로파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지문으로만 내가 듣기에 대해서 어떻습니다라고만 썼던 게 바로 내 결과로 이렇게 나오면서 듣기 능력에 대한 게 내 학습 능력이나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대한난독증협회에서 제공하는 척도 검사를 통해 만든 결과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글자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좌우의 그 균형은 어떤지, 뭐 지능은 어떤지, 뭐 유창성은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영역별로 해가지고 점수랑 이런 게 나오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다 끝냈어요. 그럼 그날 검사가 안 나오죠. 아니, 검사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두거든요. 왜냐면 대면 검사한 거랑 이제 이런 검사한 거랑 가지고 원인 파악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컴퓨터나 뭐 이런 거, 컴퓨터 기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사는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제 저는 좀 파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면 검사한 거하고 대면 검사한 걸 가지고 원인이 왜 그랬을까? 이건 점수는 분명히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데 분명히 안 좋은 건 안 좋았는데 똑같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게 왜 왔을까는 환경에 따라 좀 달라져요.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은 어디서 왔나 뭐 이런 것도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훈련 프로그램과 대입을 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훈련 프로그램 이게 상담하는 건 이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그럼 훈련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볼게요. 크게는 우리 더브레인 훈련 프로그램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5개 영역으로요. 시지각과 인지 사고력 프로그램이 있고요. 청지각 프로그램이 있고요. 읽기와 언어 유창성과 표현성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감각 운동통합과 고유수용성 감각 전정감각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정서와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지각 인지, 그 다음에 사고력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6개의 영역인 그 29개 프로그램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속도, 기억력이라든지 대인관계 스킬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감각력 이런 거에 대한 6가지 영역을 29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지각 훈련이 들어가면서 또 따로 10개의 그런 시지각적 논리 사고력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에 청지각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여가 나가요. 그래서 톡수업이라고 우리 토마티스사에서 한국 토마티스사에서 제공하는 톡수업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 톡수업은 정서와 사회성, 언어, 집중력, 그리고 인지력 그런 향상을 돕는 그런 청지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청지각 프로그램이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는 읽기와 언어 유창성과 표현성 훈련을 위한 톡수업과 포브레인을 사용한 훈련이에요. 근데 위에 보면 청지각 프로그램에 톡수업이 있었죠. 근데 여기 또 톡수업이 있네요. 예. 읽기 표현성 훈련에도 여기 또 들어가요. 톡수업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읽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현성 훈련에 그러니까 읽기 유창성 이거에 이제 톡수업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뭐 착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거 포브레인이라는 기계예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여기 보이세요? 예. 이거 보이세요? 예. 이거 뭐죠? 다이나믹 필터. 예. 다이나믹 필터고 여기 파란 거. 요거는 골전도. 요거는 마이크로 마이크. 예.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다 기계나 뭐 컴퓨터 기반만 이런 걸 활용하죠. 유일하게 우리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포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자신의 목소리를 다이나믹 필터를 통해서 골전도 헤드셋을 통해서 두뇌에 전달을 하면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건 언어 훈련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 할 때 말할 때 그런 톤이요. 중간 주파수예요. 이거를 더 증폭시켜 가지고 증가시켜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그리고 말하는 이 발성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향상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한테 하냐면 스피치 교육을 한다든지 발달 친구들 이게 발달 치료라든지 주의력, 그다음에 ADHD, 발음 교정, 그리고 이제 청각 처리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학습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동시에 본인이 스스로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자, 요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각운동 통합 프로그램하고 고유수용 수업 감각, 전전감각 훈련 프로그램으로 IM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 입력되면 어떻게 내가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걸 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순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정확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거를 훈련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 IM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집중력을 되게 향상시켜주고요. 집중력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산만한 게 줄어들어요. 산만한 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학습력 좋아져요.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제 손해와 학습 능력 그런 거를 연관시켜서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게 하는 발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까 요 짐탑. 우리 아이의 전정 감각을 좋아지게 하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고유성상 감각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런 감각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벨가우 보드라 그러거든요. 자, 여기 있는 게 바로 사운드 소리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토마치스사에 있는 이 원음을 갖다가 만드는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청지각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음악이에요. 음악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청지각 프로그램보다는 감각운동 통합 프로그램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 놓은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각 운동을 할 때 이걸 끼고 하게 될 경우에 더 많은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정감각 훈련 프로그램까지 한 다음에는 모든 기능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 도와줬어요. 시지각도, 청지각도,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도와줬어요. 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다 도와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보통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도 다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제일 헤매는 게 뭐냐면요. 그래요, 그건 좋아졌는데, 근데 얼마큼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 하셔요. 근데 그것도 엄마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모 교육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신경심리 상담, 놀이치료. 자, 우리 친구들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심심하고 힘들어요. 뭐 짜증나요 이래요. 왜요? 발달 전 된 친구들인데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떨까요? 안 하고 싶어요. 발달이 안 됐으니까 저게 안 되는 건데 이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저기 가기 싫어요. 나 저거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안 들어간다 그러고 엄마랑 실갱이하고. 그래서 여기 오는 걸 즐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의 발달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2단계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놀이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놀이는 물론 우리 아이의 그 능력에 맞는 놀이, 그런 놀이 학습을 같이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성취해 나가면서 다른 걸 하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위에 있는 거 다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아졌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상처가 좀 많죠. 왜요? 더디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두고 공격이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을 다독다독 괜찮아. 그랬어? 그랬구나. 이거 해주면서 가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가 또 본인을 이해하면서 감싸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도록 신경심리 상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 상처받냐? 아니거든요. 엄마들은 돈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들은요 어디 가서 부모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도 알아요. 되나요? 저한테 오는 부모님들은요 소장님 알기는 많이 아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아이한테 적용이 안 돼요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상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아니면 소장님 시간 되시나요? 이럴 때마다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 아이한테, 그 어머니한테 맞는 걸 해드려요. 또 그 아이한테만, 그 어머니한테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문제가 또 우리 아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머니는 아이의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지 않은 건 누구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가 제 교육 모토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엄마의 주변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지랖 넓게 너무 많은 걸 해주실 수는 없죠. 근데 도움을 요청하셨을 때는 좀 그런 부분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나 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내 영역은 아니야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코칭을 해주시면서 어머니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를 한번 피드백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부모 교육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요. 좋은 강사님들도 정말 많아요. 좋은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엄마들이 방황하고 힘들어 할까요? 왜 우리 아이한테는 안 될까요? 우리 아이와 우리 엄마는 환경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게 많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요만큼 달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엄마와 우리 선생님들 간의 그런 관계, 유대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건 바로 신뢰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좀 귀와 마음을 좀 열어두시고 우리 엄마들이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제 활짝 웃으시면서 이런 맞이하시면서 부모 교육 상담 이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그런 성취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가실 거고요. 올라갈 수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훨씬 그런 인격적으로 또 본인의 그런 성취도 이런 것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이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힘드시고 지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힘 잃지 마시고 사랑으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